반갑습니다. 넥스트먼입니다. 강원칩스. 강원칩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3월달, 그리고 2월달, 1월달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당시에 AI 반도체 테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갔었죠. 그죠? 그리고 이때 수급의 주체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외국인이었습니다. 한번 그때의 수급 체제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12월 1일부터 한번 보면요. 3월 29일까지 보면 되겠죠. 고점이 3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대체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강원칩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이 AI 붐이 꺼지자마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서 AI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당시에 붐이 일어나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추가적인 또 호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AI 소프트웨어랑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추후 HBM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 이쪽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글과 컴퓨터가 있겠죠. 이러한 AI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고 지금도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명 받아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당시에 이때 주가 급등을 가지고 오게 된 수급의 주체는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외국인이 이렇게 주가를 크게 올렸고요. 기관은 오히려 그때 매도를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AI 테마 이슈가 있었을 때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대부분의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 특히나 강원칩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많았는지 그 부분은 볼 건데 그건 바로 정답은 바로 FCF입니다. 여기 있는 오른쪽 표를 보면 되고요. 왼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오른쪽 표에서 노란색 선이 FCF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주가입니다. 지금 주가와 그리고 FCF의 그 정비례 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FCF가 먼저 나중에 떨어져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먼저 떨어지죠. 그리고 이 FCF가 급등을 하니까 주가는 그 전에 먼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FCF가 급락을 하니까 다시 주가가 급락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일치성이 있습니다. FCF와 주가하고의 관계가요. 그럼 여기서 한번 더 깊숙이 접근을 해볼게요. 주가죠. 주가와 이 FCF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봤던 수급의 주체를 보니까 주가 상승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외국인은 이 FCF 수치를 보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AI 반도체라는 훌륭한 소재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택은 FCF가 높은 업체에 자신들의 소중한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FC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FCF 설명 잠시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FCF라는 것은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여기에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카펙스죠. 이 카펙스를 뺀 금액을 FCF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어렵고, 그리고 이 영어 자체도 내용도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 이렇게 남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해요. 이 남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 FCF가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배당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FCF를 사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테마가 있었을 때 물론 소재적인 측면에서 가온칩스의 역할이 AI 반도체에 큰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이 FCF에 대한 매력도가 커졌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가온칩스가 지금 주가가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되고 있죠. 그러면 FCF 수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볼게요. 네이버 금융에서 2025년도에 가온칩스의 FCF를 보도록 할게요. 많은 재무제표가 있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볼 필요 없이 FCF만 보면 됩니다. 이 FCF 여기 있고요. 그리고 FCF를 보면 여기가 2024년도고요. 여기가 2025년도입니다. 그럼 볼게요. 2024년도가 여기인데 잠시만요. 여기가 2024년도인데 24년도 때 100억이죠. 그죠? 근데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대략 1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5년도죠? 물론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영업활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줄어들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절반 정도인데 100억일 때 12만원이었으면 50억일 때 6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없었으면 6만원이라고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가온칩스가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CF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전년도의 절반 정도 되는 FCF가 나오기 때문에 6만원 선에서 가온칩스 6만원 선까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6만원 선은 1차적으로 터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도 더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볼게요. 지금 보는 오른쪽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우선 이 PBR 밴드 차트의 용도는 원래 고평가 구간이냐 저평가 구간이냐를 보는 밴드 차트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 파란색 주가의 흐름인데 이 주가의 흐름이 PBR 밴드 상에서 어디를 많이 지나가느냐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향후 주가가 해당 부분은 통과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 지금 PBR 차트는 지금 3개밖에 없어서 좀 구체적이지 않고 왼쪽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차트를 볼 건데 이 PER 차트를 본다고 하면 이 보라색 선 있죠? 79.7배수와 그리고 녹색 선 55.9배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이 주가가 어느 선을 제일 많이 통과했냐면요. 바로 녹색과 보라색입니다. 녹색이 5번 통과 정도 했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4번 통과를 했는데 지금 AI 섹터 테마를 타고 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확률이 높겠죠.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보라색 선을 예상가 혹시 아니면 기대 가격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친다고 하면 2025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라색 선은 66,000원 선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FCF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예전 주가는 고점이 12만원이었는데 6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배경의 근거는 바로 이 PBR 밴드 차트 덕분이고요. 근데 아무리 이 PER 밴드 차트가 정확하다고 할지라도요,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온칩스 주가는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달 동안 여기 좀 보면요, 제가 설정을 한 달로 수정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12월 7일 2024년도 12월 7일부터 2025년도 1월 8일까지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대체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많이 매집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거였고요. 대신에 기관은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기관이 모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AI 반도체 관련해서 가온칩스가 다시 한번 테마성을 받을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기관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집을 했던 거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온칩스에 대한 매력이 없어서 뺐던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치 리스크적인 문제 그리고 환율적인 문제 때문에 빠져나간 부분이 커요. 그래서 가온칩스 자체의 문제로 나간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후 강원칩스의 주가가 더 오를 확률이 높다는 부분은 최근의 거래량 때문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랑하는 그 FCF 수치가 엊그제 잠정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정은 가능하게 되도록 떴거든요. 해당 사유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더 진입해 올 확률이 높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우선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과거의 AI 반도체 덕분이었다. AI 그 테마 덕분에 이렇게 올랐고요. 그 뒤에 이제 반납을 했죠. 그리고 계속 주구장창 내려가다가 드디어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의 근거는 기관의 매집이고요. 그리고 확대해 볼게요. 최근에 보면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나 이 121선 장기 이평선을 뚫자마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추후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을 본다고 하면 장기 이평선 밑에 단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연달아서 3번 더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까지 들어오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뜨면 일반적으로 주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뜰 확률이 높습니다. 추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1차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FCF 수치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6만 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검증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 보통 스윙적인 관점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웬만하면 단기 영상은 웬만하면 잘 안 찍어요. 왜냐면 저는 하루에 영상 촬영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쁜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기적절하게 타이밍 맞는 정보를 드리려면 스윙이랑 그리고 중기적인 상승 종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단타랑 스캘핑을 못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일단 강원칩스 주주분들은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단타 혹은 스캘핑처럼 빠른 것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010-2693-7757 가온칩스라는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저는 전화 온 것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온칩스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되고요. 가온칩스 이렇게까지 4개 적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 적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단타 그리고 스캐핑까지 그런 정보를 드리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 공유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가온칩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매일 못 찍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시를 드릴게요. 예시로 주가가 이렇게 가면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그러한 분들도 010-2693-7757 가온칩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